제2장 오래된 비사 2회. 수영님의 피 한 방울이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수영님, 진실로 옥제 보존하셔야 합니다. 중략. 문제는 20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계획으로는 분명 앞으로 30년 후 제5대 광주 신장 부임 8년 후의 수영님은 깨어나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20일 전부터 수정관의 황금백정수가 점차 그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나 빛나던 황금수가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잔잔했던 물결이 요동하며 황금빛을 잃어가던 황금백정수가 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 생전의 원인 모를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은 완벽하였으나 왠지 만년신유의 두 방울로 인한 변수가 아닐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방울이 아니라 두 방이라는 것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가에 급하게 급전을 보내고 예비호대 관주 신장을 한 달 내에 오라고 급전하였고 연시세가에서는 현재 장손을 급조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연시세가의 세가주의 신분이고 다음 관주 신장은 그의 아들이었지만 일단 그가 관주 신장으로 내정되어 오고 그의 아들은 다음 대의 연시세가의 세가주가 되기로 결정되어 지금 그가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협 어르신, 혹시 몰라서 이 글을 남깁니다. 부디 한 달만 참으소서. 만약 일이 틀어지고 저는 없고 이곳에 어르신만 계신다면 5대 관주 신장을 기다리시고 그 후에 모든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수영님 기다리시는 것이 무료하시거든 영생불사 금강불괴 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실 것입니다. 물론 입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후로 모든 것은 연시세가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초대로부터 4대의 모든 관주 신장이 소원한 것처럼 수형님을 대면하고 하교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약 300년간 어르신 곁에서 모신 것만도 금생과 내생의 광영입니다. 부디 옥제 보존하소서. 이상 홍무제 2년 연주명음립. 수혁은 서신을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인다. 수혁은 정말 긴 서신을 읽어 내려갔고 그동안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기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뭐라고 할아버지와 신장들, 연시세가는 이 같은 노력을 하였는가? 그러면 나는 1000년을 가까이 살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 나의 몸에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군. 이제 알겠구나. 사람의 생명과 연한이 그리 길지 않고 머릿속에 맴도는 수많은 것들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무공들. 석탁에 앉은 수혁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연주명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생각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씩 의문이 풀려나갔다. 수혁은 탄식하며 혼잣말을 하였다. 아하,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무공들의 원료가 대부분 우리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정파의 무공 대부분은 우리 세가에 의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군. 휴, 마괴의 원료는 우리 가문의 무공과는 다른 파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군. 그러니 나의 몸의 정파, 사파, 마교 등 모든 무공을 다 담을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만류기종이라 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난 이제 향과 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생명에 끊을 수 있는 의형살인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도 귀찮군. 아주 귀찮아. 수혁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과연 수혁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은 초인이 아닐까? 시간은 흘러서 아침과 저녁이 계속 반복된다. 석실은 언제 일정 기간과 시간이 지나서 빛이 들어오가 어두워지고 다시 빛이 들어오며 또다시 어두워지고 유기를 반복한다. 영생불사 금강불괴 공의 책을 덮으며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수혁. 조금은 불안한 이론이었군. 황금백장수와 만년신유에게 비율을 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먼저 사람의 신체는 개개인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나는 당시 불치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으며 어린 소인이었을 뿐 아니라 내 몸 안에 이미 당세의 이름 모를 영역이 할아버지의 정성과 수고로 들어가 있었다. 수혁이 있는 석실은 조금 어두웠다. 나의 몸 안에 있는 영역은 다 녹아있지 않았고 이러한 변수를 고려할 만한 영생불사금강불 괴공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잠을 자지 않아도 식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수혁은 어두워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안력이 있었다. 그는 밤새 책을 읽고 있었다. 물론 나는 일반인들처럼 생리현상에 의해 자거나 먹거나 소대변을 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임동양맥이 타동되었을 뿐 아니라 천년간 환골탈퇴를 수번이나 경험하였다. 이제는 내단의 형성을 넘어서 그냥 외단에서 대자연의 기운을 끌어 몸에 한 바퀴 돌리면 이내 100년이고 1000년이고 달리림이 내게 있구나. 수혁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석실을 배회한다. 이제는 완벽히 영생불사라 할 수 있다.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의 신맥이 끊어져도 순식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머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죽지 않는 완벽한 내외금 강신을 이루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혁은 자신의 우수를 들어 매끄러운 턱을 만지며 손가락으로 꼼지락한다. 내공은 천연 내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외공은 말할 것도 없이 내외다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완벽 그 자체를 이루고 있다. 자연이 나이고 내가 자연이 되는 완벽한 동화이구나. 수혁은 다시 뒷짐을 지고 석탁 둘레를 빙빙 돌기 시작한다. 인제 보니 만년신유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구나. 한 방울이 만년의 신비가 담겨 있는데 이를 2방울 넣어서 그 양력이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폭주하였군. 원래는 영생불사 금강불괴공은 앞으로 내가 30여 년 후에 수정관에서 나와 차차 세월을 지내며 7차례의 각성이 해야 하는데 난 그 폭주로 인하여 단숨에 5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었으니 한 단계를 지나는 과정도 인간이 고통에 극심하여 기절한다고 하는데 나는 무려 5단계를 한 번에 경험하였으니 지난번에 난동을 칠만 하였어. 무려 5단계라니. 불쌍한 관주신장 연주명. 수혁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저으며 식탁을 돌고 있다. 주명만 애꿎은 목숨을 잃게 되었군. 이제 다 알겠다. 물론 내가 수정관에 들어가기 전의 기억은 아직 나지 않으나 무척 보고 싶은 가족 모두를 이제는 볼 수 없으니 이것이 매우 안타깝구나. 수혁은 지난날 사는 호랑이 사건이 생각났고 어린 소년 수동이 기억에 생생하다. 가족과 아버지를 생각하는 어린 수동. 그래도 수동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좋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에 원통한 마음으로 수동은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행동을 하였고 말이야. 수동에게 호피를 선물한 자신의 마음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해가 되었다. 수동이 기특해 보였다. 앞으로 수혁은 제4대 신정주명의 당부로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찾으려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더욱 정립하고 제5대 신장을 기다리기로 했다. 수혁은 밖으로 나가 풀벌레 울음소리를 듣고 밤하늘별을 보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듯 별들의 모양과 수를 하나 둘 헤아려 본다. 그의 모습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엿보인다. 그의 눈에는 분명 과거 1000년 전에 함께하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형 등 그리움이 되어 스쳐 지나가는데